재작년부터 엄청난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더 배트맨이 드디어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7일 목요일 감사하게도 개봉 2주 전에 이 영화를 처음 시사회를 통해 만나보았고 그동안 입 간지로 대진 줄 오늘은 이 영화를 기대하시는 수많은 분들, 시간이 없어서 개봉 당일 보긴 어렵고 한 이번 주 금요일이나 주말 정도에 예매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스포일러 없는 리뷰. 일단 이번 리뷰는 스포일러 일체 없이 이 영화를 보기 전 참고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또 이 영화의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개인적으로 전 딥다크한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끈적하게 딥다크한 작품들의 장르는 주로 범죄, 공포, 스릴러 작품들에서 보석처럼 발굴되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분위기는 1995년 영화 세븐, 그리고 2년 전 개봉했던 같은 집안 영화 조커를 떠올리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각 영화의 연출과 표현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영화들에서 느낄 수 있는 날것 그 자체의 분위기, 피비린내 나는 고담, 끊이지 않는 장대비와 무심해 보이는 거리들, 고담의 택시, 어딘가 희미해 보이는 불빛들과 가게의 간판들은 이 영화의 분위기를 극대화시키면서도 이 영화의 감독인 멜 리브스 감독만의 절제된 연출을 그대로 투영시킵니다. 네, 이런 묵직함이 이 영화의 넓은 바탕이 되며 이 묵직함은 영화를 본 후에 강한 여운으로 남게 됩니다. 지난 DC의 영화 조커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이런 류의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마자 다시 한번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진짜 이 3시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진짜 나 한 번만 더 보면 안 될까 진짜?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니까요. 이 정도 러닝타임의 영화는 사실 N차 관람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시사회 관람 이후 용화맥 예매가 풀리고 나서 바로 당일 예매를 때렸고요. OST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 이번 영화의 음악 감독은 마이클 지아키노. 네, 그 유명한 로스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MCU 스파이더맨 3부작, 스타트랙, 다양한 마블 작품 등 멜 리브스 감독과는 2008년 클로버필드를 통해 연을 맺었는데 지난 노웨이홈에 이어서 이번 영화에서도 저는 이 OST 때문에 진짜 몇 번이나 지려버렸습니다. 이 음악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이 표현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일단 이번 예고편의 OST인 너바나의 Something in the Way, 그리고 아베 마리아를 꼭 듣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놀랐던 건 영화의 러닝타임, 바로 3시간에 육박하는 2시간 56분이라는 영화의 분량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단 한 번도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에 대한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러닝타임의 다크나이트 라이즈, 인터스텔라, 아이리시맨, 이건 진짜 엉덩이 터졌어. 이렇게 긴 러닝타임의 영화들의 준하는 분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말 지루하다는 생각이 요매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또한 개개인마다 영화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영화의 흡입력만큼은 정말 엄청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흡입력은 영화의 내용을 포함해 이 감독의 연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멜 리브스 감독의 연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보통 멜 리브스 감독을 접하신 분들은 2008년 클로버필드, 렛미인을 비롯해 혹성 탈출 시리즈로 잘 아실 거고 저 또한 그렇고요. 이 감독님의 그간의 필모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특징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절제되고 깔끔한 연출, 등장하는 인물들의 감정과 내면을 파고드는 묘사를 하고 나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번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연출 기법의 효과는 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트맨 2년차라는 미숙하고 어리숙한 과정들, 배트맨과 브루스 웨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 인물의 갈등과 감정선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담아냈고 특히 영화 내내 보여줬던 이 캐릭터의 눈빛을 통해 정말 많은 감정들이 교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엔 당연히 우리의 주인공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가 빛을 발했고요. 이 패틴슨의 연기 또한 감독의 성향대로 굉장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미숙한 2년차 배트맨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 이름만 들어도 동네 양아치 새끼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이 배트맨에게도 엄청나게 빡센 난관들과 장벽들이 존재했고 아직 자신을 온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어리숙한 배트맨의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배트맨들과는 정말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배트맨, 이제 DCU의 멀티버스를 통해 20년 만에 다시 소환된 올드 배트맨,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베일 배트맨, 미스캐스팅이라는 평을 받으며 백악관 시위까지 일어나지만 결국 찰떡같이 배트맨을 연기했던 우리 사과형까지 다양한 감독들의 색깔, 또 각자 다른 영화의 연출을 비롯한 분위기들에서 각가지 다른 배트맨들이 존재했고, 영화의 컬러에 따라 또 이 스토리와 배우에 따라 각자 최애하는 배트맨 시리즈가 나오기 마련이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2008년 다크나이트,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진짜 수도 없이 N회차를 때렸을 만큼 아주 그냥 미친듯이 환장을 했는데, 정말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으론 이번 더 배트맨이 이 다크나이트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다크나이트가 15년 전 영화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미친 영화였고, 또 그만큼 수많은 히어로 팬, 영화 팬들의 명작으로 자리잡은 작품이기도,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시작과 끝이 완벽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만큼 흠잡을 수가 없는, Killing is making a choice. 이거 빼면 이번 더 배트맨 또한 제 개인적인 취향엔 정말로 확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후 속편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역대급 배트맨 영화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상은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 이질감 하나 없었던 모든 배우들의 연기와 다양한 색깔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년차 배트맨을 완벽하게 소화한, 이젠 정말 트와일라이트의 이미지를 아예 벗어 던진,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한 로버트 패틴슨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샀던 새로운 알프레드, 앤디 서키스의 연기, 그리고 존재감은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고요. 조크라비치가 연기한 캐두먼 정말 매력적이고요. 분장 한 번에 6시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한 명배우 콜린 페럴, 연기 도사 그 자체인 이영의 연기와 매력은 네, 이 6시간의 분장을 뚫고 나오고요. 새로운 고든 청장을 연기한 제프리 라이트, 원작의 팔코네를 완벽히 재현한 존 터트로, 다시 한번 연기 변신을 선보인 피터 사스가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찐따 전문 배우 폴 다노가 연기하는 리들러까지, 사실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눈에 걸리는 캐릭터, 조금은 아쉬워 보이는 캐릭터가 한 개 정도는 있기 마련인데, 네, 개인적인 감상엔 이번 더 배트맨엔 그런 배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캐스팅의 배우들의 각본 이해도, 서로 간의 케미가 정말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배우는 스포일러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영화에 등장한 캐릭터들이 향후 속편을 통해 어떤 캐릭터가 어떻게 등장할지도 상당히 기대되고, 향후 2편에선 조금 더 낯익은 그런 배트맨 또한 정말 기대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영화의 메인 빌런은 리들러, 원작 코믹스나 게임 내에서도 궁극의 수수께끼를 내는 그야말로 지력에 몰빵을 한 머리 좋고 머리 아픈 캐릭터이기도 한데, 네, 때문에 이 영화 보면서 겁나 머리 쓰고 막 내가 수수께끼 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이 캐릭터가 배트맨의 가장 오래된 숙적 중 한 명이고, 그냥 수수께끼에 환장한 놈이다 정도의 배경 지식만 알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배트맨 영화들을 모두 다 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히 말해서 그냥 이 배트맨이라는 존재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작품은 배트맨이라는 캐릭터의 솔로 작품이고, 어찌됐건 멜 리브스 감독이 새롭게 리부트한 배트맨의 생 초기 작품이기 때문에 뭐 머리 아프게 이 작품에 등장하는 배경 설정이나 캐릭터들의 관계, 원작 코믹스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 그 재미는 2배,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네, 옆집 노예용도 MCU 스파이더맨 3부작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스파이더맨 영화들, 마블 영화들, 더 나아가 원작 코믹스까지 알고 봤을 때 그 재미가 훨씬 더 풍부했듯이 말이죠. 결론은 영화 자체를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그냥 가서 봐도 무방하지만 알고 가시면 훨씬 더 재밌다. 딱 이 정도. 제 바지를 흥건히 적셔버렸던, 전율이 흘렀던 구간은 총 7번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스포일러 영상을 통해 정확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극장에선 마스크 꼭 지참하시고, 그리고 영화 볼 땐 제발 그놈의 핸드폰 좀 잠시만 비행기 모드로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사를 통해 정말 좋은 상석에서 이 명작을 관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으신 옆자리 어떤 분께선 무슨 카톡을 1분 텀으로 쳐보고 앉아 영화 끝나고 해. 이런 노매너는 함께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개쩌는 명작에 대한 무례가 아닐 수가 없고, 적어도 영화가 돌아가는 2시간 56분만큼은 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핸드폰 보지 마. 네, 오늘은 이렇게 더 배트맨을 먼저 본 후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노 스포일러 리뷰였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만한 이번 영화 개봉했으니까 얼른들 보고 오시고요. 무팅의 스포일러 리뷰 또한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